테슬라와 잠시 바람을 피우고 더 나은 상대를 찾으시겠습니까? 최근 들어 테슬라의 주가 하락으로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시점인데요. 오늘은 가치 투자의 대가인 워런 버핏의 투자 방식을 알아보고 잭스에서 발표한 테슬라의 5월 연말 예상 주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버핏은 40년 넘게 평균 수익률이 연 20% 이상 달성했는데 이는 시장 수익률의 2배였습니다. 20여 년 전 벤저민 그레이엄의 투자회사 그레이엄 뉴먼도 마찬가지로 탁월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버핏이 강조하듯이 그레이엄 뉴먼과 버크셔의 탁월한 실적은 존중해줘야 마땅합니다. 투자 운영 규모가 크고 장기간에 걸친 실적이기 때문이죠. 행운에 의해 편향되지 않았고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사후적으로 데이터를 가려낸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버핏의 실적에 위기감을 느낀 현대재물원 옹호자들은 버핏의 성공을 이상하게 설명했습니다. 어쩌면 버핏은 단지 운이 좋았거나 내부 정보를 입수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현대재물원 옹호자들은 버핏의 실적을 부인하면서 최고의 전략은 다트 던지기나 베타를 이용한 분산 투자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여전히 주장합니다. 투자는 바로 손실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버핏은 복잡한 견해 따위는 무시하고 투자에 전념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때 중요한 위험은 베타나 변동성이 아니라 투자에서 발생하는 손실 가능성입니다. 이런 투자 위험을 평가하려면 기업의 경영진, 제품, 경쟁자, 부채 수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의 세후 이익이 초기 투자 금액에 적정 수익을 더한 규모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의 장기 경제성, 경영진의 자질, 미래의 세율, 그리고 인플레이션 수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요소들은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되는 베타보다 모호하지만 이런 요소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서는 투자에 성공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버핏은 베타의 불합리성을 다음과 같이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어떤 주식은 시장보다 주가가 가파르게 하락해 전보다 훨씬 싸졌는데도 베타 기준으로는 더 위험하다고 평가받는다고 하고요. 장난감 벽돌이나 훌라후프 한 가지만 판매하는 완구 회사가 더 위험한지 아니면 모노폴리나 바비 인형 한 가지만 판매하는 완구 회사가 더 위험한지도 베타로는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말한 베타 계수란 개별 증권 또는 포트폴리오의 수익이 증권시장 전체 움직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증권시장 전체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주가지수의 수익률이 1% 증가 감소할 때 A기업의 주가 수익률이 0.5% 증가 감소하면 베타 계수는 0.5이고 B기업의 주가 수익률이 2% 증가 감소하면 베타 계수는 2입니다. S&P 500 종목 3개를 살펴봤는데요. 테슬라의 베타 계수는 1.98, 아마존은 1.15, 페이스북은 1.3입니다. 다우 30의 3개의 종목을 살펴보면요. 애플이 1.2, 마이크로소프트가 0.79, 골드만삭스가 1.5입니다. 참조할 수 있는 자료는 되겠지만 투자에서 발생하는 손실 가능성을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어쩌면 평범한 투자자도 소비자 행동이나 기업들의 경쟁 양상을 생각해보면 어느 회사가 더 위험한지 구분할 수 있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매수 기회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집중 투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재물원과는 반대로 버핏은 분산 투자를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중 투자를 권합니다. 버핏이 집중 투자를 논하는 모습을 보면 탁월한 경제학자이자 예리한 투자가였던 케인즈를 떠올리게 됩니다. 케인즈도 투자자는 사업을 잘 알고 경영진도 믿을 만한 회사인 두세 군데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투자를 펼쳐놓을 때 위험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금과 관심을 집중하는 전략을 사용하면
기본 속성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위험이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버핏은 현재 유행하는 베타의 결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베타는 기본 원칙 같은 것을 모릅니다. 정확하게 맞히려다 완전히 빗나가는 것보다 대충이라도 맞히는 편이 낫습니다. 투자에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베타를 연구하고 분산 투자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회사의 주인이 된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원하는 베타 수준을 유지하려고 주식을 계속 사고 팔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 장기적으로 투자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버핏은 빈번하게 사고 파는 트레이딩을 투자라고 말한다면 바람둥이와의 하룻밤의 관계도 낭만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 재무론의 가르침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를 따를 것이 아니라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바보 윌슨에서 말했듯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잘 관리하라는 조언을 따라야 합니다. 병아리가 미리 계산해둔 대로 부화되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예상하지만 예상대로 이루어진 것은 많지 않습니다. 장기 투자를 할 경우 어떤 점이 좋은지 수익률을 확인한 좋은 예가 있는데요. 이미지에서 보는 것과 같이 9년간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날 20일을 체크했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날은 11.95%이고 나머지는 모두 4% 이상입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2001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9년간 주가 상승폭이 컸던 특정일에 투자하지 않았을 때의 수익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시장을 예측하지 않고 해당 기간 동안 주식시장에 머물렀던 투자자의 보유기간 수익률이 133.57% 있던 것에 반해서 시장 예측에 실패해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열흘을 놓친 투자자의 수익률은 22.04%에 불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20일을 놓쳤다면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원금까지 손실을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위 20일을 제외하면 마이너스 23.78%이고 상위 50일을 제외하면 마이너스 75.41%입니다. 10년간 테슬라와 미국 3대 주가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3대 주가지수 그래프를 보면요. 지난 10년간 S&P 500 연평균 수익률은 10%이고 나스닥과 다우30도 꾸준히 우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와 미국 3대 주가지수를 볼까요? 테슬라가 작년 700% 이상을 상승하다 보니 그래프상으로는 미국 3대 주가지수의 상승폭이 식별이 잘 되지 않을 정도네요. 당연히 미국 3대 지수가 우상향하는 것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 않나요? 연말 테슬라 예상 주가 및 매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연초 매출에 비해 주춤한 현상인데요. 테슬라 매출의 전체 83%를 차지하는 차량 판매 매출은 올 연말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는 이유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자동차 생산 효율성 마진이 강화되었다는 거죠. 모델3의 자리매김으로 비용 및 생산 효율성이 증대되어 마진이 강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생산 및 스토리지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특히 태양광 및 스토리지 배치 모두 메가팩과 파워월 제품의 긍정적인 수용으로 인해서 상당한 성장을 목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2개의 기가팩토리가 올해 가동이 된다는 것이죠. 베를린에 있는 기가팩토리 4와 오스틴에 있는 기가팩토리 5, 두 공장 모두 올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중국은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인데 기가팩토리 확장을 계속하여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모델3, 모델 Y를 생산을 하고 있죠. 다섯 번째는 낮은 레버리지로 재정 유연성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장기 부채 비율이 0.31로 업계의 0.54보다 낮습니다. 다음은 테슬라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 이유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 운영 비용은 전년 대비 12%가 증가했습니다. 테슬라가 생산 능력, 모델3 Y 판매, 기가팩토리 건설, 배터리 기술 개발, 슈퍼차저 인프라 강화를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델 S와 모델 X의 생산 및 마진 감소입니다. 모델 S, X 생산 및 배송은 전년 대비 각각 10%와 3%가 감소했습니다. 감소 추세는 수익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규제 크레딧에 대한 테슬라의 의존은 우려사항이죠. 지난 1분기에
4억 1천만 달러 규제 신용 판매가 없었다면 테슬라는 1억 1,30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동차 주식 평가를 위한 EV를 에비타로 나눈 값이 업계 평균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업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12개월간 테슬라는 현재 업계 평균인 43.07보다 훨씬 높은 156.31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잭스에서는 올 4분기에 테슬라가 1분기 대비 46%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잭스에서 발표한 올해 세일즈 예상치를 보겠습니다. 4분기에 1분기 대비 40%가량 성장을 예상하고 있네요. EPS도 4분기에 46%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매출을 수렴하기 때문에 세일즈와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다면 주가는 올 연말 993달러가 될 것이고 EPS와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다면 1037달러가 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작년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가 시장의 98%입니다. 전기 차량이 2%입니다. 테슬라 모델 3가 시장 주력 상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2%의 전기차 시장의 97%가 테슬라 모델 3입니다. 파리 기후 협약으로 2045년쯤 내연기관 차 판매가 중단되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98%의 시장으로 점차 넓혀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의 판매량이 얼마나 확장이 될지 기대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잘 보셨나요? 성장기업 투자 전략의 지지자 필립 피셔는 몇몇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한 뒤 수십 년을 보유해 여러 번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늘 바이앤홀드를 강조했습니다. 장기 보유하면 비록 고점에서 떨어져도 수익이 난다고 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손해는 훌륭한 회사를 너무 일찍 파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오래 보유했으면 수백, 수천 %의 경이로운 수익을 거둘 회사를 수십 % 정도 올랐을 때 빨리 팔아버리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제일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테슬라에 대해 확인하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정보를 제공해드린다면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는 큰 보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